저는 최마림입니다. 올해 78살이죠. 매일 아침이면 손녀 하늘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게 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부엌에서 조용히 멸치 국물을 우리고 있는데 6살 배기 하늘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하늘이는 잠결에 눈을 비비며 제게 안겼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아들 도윤이와 며느리 선영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죠. 둘 다 늘 새벽까지 일한다며 늦잠을 자곤 했거든요. 할머니가 맛있는 국수 끓여줄게. 저는 하늘이를 의자에 앉히고 정성스럽게 국수를 삶았어요. 파를 송송 썰어 넣고 달걀도 풀어서 넣어 주었죠. 하늘이는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수를 먹었습니다. 할머니 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하루가 시작됐어요. 손녀를 씻기고 옷을 입혀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늘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서니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유치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그 짧은 길이 저에게는 온 세상이었죠. 하늘이는 길가에 고양이를 보며 신나게 손을 흔들었고 꽃이 피면 꺾어달라고 조르기도 했어요. 할머니, 저기 강아지 있어요. 그러네. 귀엽다. 이런 평범한 대화가 제겐 보물 같았습니다. 손녀와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며느리 선영이가 제게 차갑게 대해도 아들. 도윤이가 눈치를 보며 말을 아껴도 하늘이만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느꼈거든요. 유치원 앞에 다른 할머니들도 손주를 데려다 주러 나와 있었어요. 모두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였죠. 인사를 나누며 잠깐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우리 하늘이 정말 예쁘게 컸네요. 할머니가 정성껏 키우셔서 그래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온 제가 손녀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늘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돌아오는 길은 조금 쓸쓸했어요. 집에 가면 며느리 선영이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오후에 하늘이를 데리러 가는 즐거움이 있었으니까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줄 알았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눈치 보며 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늘이만 건강하게 자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겼죠.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모든 게 바뀐 그 하루가 말이에요. 유치원으로 하늘이를 데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오후였죠. 하늘이는 오늘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지 신나게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불렀어요. 하늘이의 작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런 시간이 제겐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늘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올려다봤어요. 6살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 뭔가 궁금한 표정이 어려 있었죠. 할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한데 우리 하늘이? 저는 무릎을 굽혀 하늘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귀를 기울였죠. 엄마가 어제 아빠한테 말하는 걸 들었는데요. 하늘이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의 목소리였죠.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돈도 없으면서 맨날 얹혀 산다고. 그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귀를 의심했죠. 6살 손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뭐라고? 할머니는 돈도 없으면서 얹혀만 산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이는 정말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제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전혀 모른 채 물어보고 있었죠.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 선영이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죠. 돈도 없으면서 얹혀 산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하늘이가 제 뺨을 손으로 어루만졌어요. 언제부터 눈물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충격이 컸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하늘이를 달랬어요. 할머니가 바람 맞아서 그래. 괜찮아. 그럼 얹혀 산다는 게 뭐예요? 순진한 손녀가 계속 물어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한 것 뿐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집에 가자. 저는 하늘이의 손을 잡고 걸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평생 시어머니로 살면서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 선영이가 속마음을 아이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해왔지만 속으로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돈도 없으면서 얹혀 산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저는 그런 존재였을까요? 아들네 집에서 눈치나 보며 사는 짐짝 같은 존재였을까요? 하늘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손을 잡고 걸었어요. 가끔 길가의 꽃을 보며 예쁘다고 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집이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떤 얼굴로 며느리 선영이를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애써왔는지 모르는 건 아닐 텐데 속마음은 그랬던 거죠. 유치원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져버린 느낌이었죠. 하늘이를 선생님께 맡기면서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할머니, 내일도 데리러 와줄 거죠? 하늘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어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한 말이 할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전혀 모르면서 말이에요. 응, 할머니가 올게. 겨우 대답을 하고 하늘이를 보냈어요. 아이가 유치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또 흘렀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며느리 선영이와 마주해야 했죠.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집 쪽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죠. 며느리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돈도 없으면서 얹혀만 산다.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걸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정말 저는 그런 존재였을까요?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아온 저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 도윤이가 어릴 때는 정말 힘들게 키웠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죠. 그때는 돈이 없어도 희망이 있었어요. 아들이 성공하면 제 고생도 보상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온 후부터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선영이는 처음부터 저를 반갑지 않은 존재로 여겼죠. 아들 도윤이도 아내 편을 들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집안에서 소외됐어요. 그래도 손녀 하늘이만큼은 저를 좋아해 줬어요. 그 아이 때문에 버틸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하늘이까지도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자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돈 없는 얹혀 사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집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얼굴로 며느리를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 선영이는
분명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얼굴로 저를 대할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모욕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 새끼 같은 손녀의 입을 통해 듣는 그 말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이 아이 입을 타고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혼잣말이 절로 나왔어요. 이게 제 현실이었죠.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아무리 눈치를 봐도 결국 저는 그들에게 짐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오늘만큼은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밤새 공원 벤치에서 지새웠어요. 추위에 몸이 떨렸지만 집에 들어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죠. 새벽이 되자 할 일이 있었어요. 하늘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일 말이에요. 아침 일찍 집에 들어갔을 때 며느리 선영이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차가운 시선을 보냈죠. 어디 가셨다 이제 들어오세요? 미안해요. 일찍 나가서. 저는 대답을 대충 하고 하늘이 방으로 갔어요. 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죠. 그 평화로운 잠든 모습을 보니 어제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이를 깨워 씻기고 밥을 먹이는 동안 선영이는 계속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참고 있는 느낌이었죠. 유치원에 하늘이를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집에 들어서니 선영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 도윤이도 옆에 앉아 있었죠.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앉았죠. 무슨 말을 할지 뻔했거든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선영이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저희도 이제 아이 키우기도 힘들고 집도 좁고 해서요. 어머니께서 따로 사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역시 그 말이 나왔네요.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후련했죠.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니 다행이에요. 물론 하늘이는 저희가 잘 돌볼게요. 선영이의 말에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제 아들이지만 실망스러웠어요. 결국 아내 눈치만 보는 남자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저는 일어나서 짐을 쌌어요. 사실 뺄 것도 별로 없었죠. 낡은 옷가지와 몇 안 되는 살림살이 뿐이었어요. 보따리 하나면 충분했죠. 짐을 싸는 동안 선영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마치 이미 저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죠. 도윤이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고요. 보따리를 들고 현관에 나섰을 때 선영이가 뒤에서 말했어요. 잘 됐다. 이제야 나가시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의 본심을 확실히 알 수 있었죠. 그동안 얼마나 저를 내보내고 싶어 했는지 말이에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어요. 70여 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죠. 하지만 서러워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할지 생각해야 했거든요. 친정집이 떠올랐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수십 년 동안 비워둔 그 집 말이에요. 낡고 허름했지만 갈 곳이 없는 저에게는 유일한 선택이었죠. 버스를 타고 친정 동네로 향했어요. 차창 밖 풍경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죠.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 거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일이 없어졌으니까요.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집은 더욱 낡아 보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안식처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이제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친정집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이라 먼지가 가득했죠. 하지만 제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어린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었거든요. 우선 청소부터 해야 했어요. 생활할 만한 공간을 만들어야 했죠. 걸레질을 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니 조금씩 살만해졌어요. 며칠이 지나자 제대로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방 장롱 안에는 부모님의 옛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죠. 하나하나 꺼내보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그런데 장롱 맨 뒤쪽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하시던 상자였죠. 어릴 때 몇 번 보기는 했지만 뭐가 들어있는지는 몰랐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천에 쌓인 물건들이 나왔어요. 조심스럽게 천을 벗겨보니 아름다운 청자 항아리가 나타났죠. 고려 청자 같았어요. 색깔이 정말 고왔죠. 어머니가 이런 걸 가지고 계셨구나. 혼잣말을 하면서 다른 물건들도 확인해 봤어요. 오래된 그림도 있었고 작은 도자기들도 여러 개 있었죠. 모두 상당히 오래된 것들 같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게 기억났어요. 마리마, 나중에 어려운 일 있으면 내 방 장롱 뒤쪽을 보렴.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골동품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이런 건 전문가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귀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날 시내에 있는 골동품점을 찾아갔어요. 사장님이 제가 가져간 사진들을 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실물을 봐야 확실하겠지만 사진으로 봐서는 상당히 귀한 것 같은데요. 고려 청자가 맞다면 박물관에 있어야 할 급이에요. 사장님의 말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그렇게 비싼 게 우리 집에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실물을 가져가서 감정을 받았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청자 항아리는 고려시대 작품으로 감정가가 3억 원이 넘었어요. 그림도 조선시대 유명한 화가의 작품으로 2억 원대였죠. 어머님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이런 보물들을 잘 보관해 오셨다니. 감정사의 말에 저는 두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런 보물이 우리 집에 있었다니요. 어머니가 왜 이런 걸 숨겨두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도둑들이나 나쁜 사람들이 노릴 수 있으니까요. 매각을 원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경매에 내놓으면 더 좋은 가격에 팔릴 수도 있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머니께서 평생 간직해 오신 것들이었는데 팔아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어려운 일 있으면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것 같았어요. 팔겠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댈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돈도 없으면서 얹혀 산다고 했던 며느리 선영이의 말이 떠올랐죠. 평생 나를 무시하던 것들, 이제는 내가 웃는다. 골동품들이 팔리고 나니 제 통장에는 처음 보는 큰 금액이 들어와 있었어요. 5억이 넘는 돈이었죠. 70여 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돈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거든요. 돈이 생기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제대로 된 집을 마련하는 거였어요.
친정집은 너무 낡아서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부동산을 알아보다가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작은 건물 하나를 발견했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은 상가로 임대를 주고 2층과 3층은 제가 살 수 있게 되어 있었죠. 이 건물이면 월세 수입도 생기고 살기도 좋을 것 같네요. 부동산 중개사의 설명을 들으니 마음에 들었어요. 가격도 제 예산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죠. 바로 계약했어요. 건물을 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건물주가 된 거잖아요. 2층을 제 거주 공간으로 꾸몄어요. 새 가구도 사고 예쁜 인테리어도 했죠. 특히 작은 방 하나는 하늘이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언젠가 손녀가 놀러 오면 쓸 수 있도록 말이에요. 1층 상가는 작은 식당에 임대를 줬어요.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가 제법 됐죠. 이제 경제적으로 전혀 걱정이 없어졌어요. 새 집에 정착하고 며칠 후 하늘이 생각이 났어요. 그 아이가 보고 싶었거든요. 유치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하늘이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하늘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정말 반가워하더라고요. 할머니, 어디 가신 거예요?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하늘이 보고 싶었어. 할머니 새 집에 가볼래? 새 집이요? 와, 좋아요. 하늘이의 손을 잡고 제 건물로 갔어요. 아이는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구경했죠. 할머니, 여기 정말 예뻐요. 할머니 집이에요? 응, 할머니 집이야. 그리고 저기 작은 방은 우리 하늘이 방이야. 하늘이는 자기 방이 있다는 말에 정말 좋아했어요.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신나했죠. 하늘아,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주방에서 정성껏 국수를 끓였어요. 예전보다 훨씬 좋은 재료로 말이에요. 고기도 넣어주고 계란도 풀어 넣었죠.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집에서 먹는 거보다 더 맛있어요. 하늘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제는 아이에게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게 됐거든요. 하늘아, 할머니가 말해줄 게 있어. 뭐예요? 할머니 집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 여기는 내 자리야. 정말요? 언제든지 와도 돼요? 그럼 우리 하늘이는 언제든지 환영이야. 하늘이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선영이와 도윤이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현관에서 하늘이를 내려주려는데 선영이가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하늘아, 들어가. 아이를 집에 들여보내고 선영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하늘이 함부로 데려가지 마세요. 며느리야, 손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래도 미리 연락은 해야죠.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선영이의 차가운 말투에 마음이 상했지만 참았어요. 하늘이 때문이었죠. 아이와 계속 만날 수 있어야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제 저도 당당해졌잖아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죠. 하지만 손녀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새 집에서 평화롭게 지낸 지 몇 달이 지났어요. 하늘이도 가끔 놀러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죠. 선영이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지만 예전만큼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제가 당당해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죠. 어머니,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만나기로 했죠. 카페에서 만난 도윤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초췌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죠. 도윤아, 무슨 일이야?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이 너무 많이 생겨서 집도 넘어갈 상황이에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망했다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 아들이지만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죠.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달라고 하니 말이에요. 선영이는 뭐라고 해? 선영이가 더 힘들어해요. 하늘이도 있고 해서 정말 막막해하고 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했던 그 말이요. 돈도 없으면서 얹혀 산다고 했던 말 말이에요. 도윤아, 엄마는 돈 없는 거지라고 했잖아. 어머니, 그건 선영이가 하늘이한테 그렇게 말했더라. 할머니는 돈도 없으면서 얹혀만 산다고. 도윤이는 할 말을 못 찾고 있었어요. 사실이니까 변명할 수도 없었겠죠. 며칠 후 선영이와 도윤이가 함께 제 집에 찾아왔어요. 둘 다 초라한 모습이었죠. 특히 선영이는 예전에 그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현관에서 두 사람이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선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차갑게 대하던 사람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죠. 어머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늘이 때문이라도 도와주세요.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동안 받은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선영아, 내가 뭐라고 했지? 어머니, 돈도 없는 거지라고 했지? 얹혀 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선영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자신이 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이제야 정신이 났구나. 나를 거지라고 했으니 이제 내가 진짜 거지가 된 거야. 제 말에 선영이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이도 아무 말 못하고 있었죠. 어머니, 제발이요. 하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하늘이 이야기가 나오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아이는 잘못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일단 돌아가. 생각해 볼게. 두 사람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죠.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도와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제 아들이고 손녀도 있었지만 그동안 받은 상처도 무시할 수 없었죠. 결국 하늘이 때문에 마음을 굳혔어요. 그 아이만큼은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도윤이와 선영이를 다시 불러서 말했어요. 도와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두 사람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어요. 하늘이는 앞으로 내가 키울 거야. 너희는 다시 일어설 때까지 하늘이를 내가 돌보겠어. 어머니, 그건 싫으면 도움도 없어. 선택해. 결국 두 사람은 받아들였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빚을 정리해주고 새로 시작할 자금도 되어줬어요. 그 대신 하늘이는 저와 함께 살게 됐죠. 하늘이는 할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매일 학교에 데려다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예쁜 옷도 사줬죠. 할머니, 저 행복해요. 하늘이가 제 품에 안겨서 하는 말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주고 싶었거든요. 도윤이와 선영이는 한 달에 한두 번씩 하늘이를 만나러 왔어요. 그때마다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선영이도 이제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위기를 겪고 나서야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 같았죠. 어느 날 하늘이와 함께 건물 앞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즐겁게 걸었죠. 할머니, 할머니랑 살아서 좋아요. 할머니도 하늘이랑 있으니까 행복해. 그때 문득 지난 일들이 떠올랐어요. 며느리에게 모욕을 당했던 일, 집에서 쫓겨났던 일, 그리고 골동품을 발견한 일까지 말이에요. 할머니, 뭘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예전 일 생각하고 있었어. 좋은 생각이에요? 응, 이제는 좋은 생각이야.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모든 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하늘이는 제 새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욱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건물 앞을 거닐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70여 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팔았던 건 골동품이 아니었어요. 평생의 서름이었죠. 그리고 무너진 건 며느리의 탐욕이었고요. 이제 저는 진짜 자유로웠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랑하는 손녀와 함께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할머니,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내일? 할머니랑 하늘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좋아요. 하늘이의 밝은 대답에 웃음이 났어요.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됐죠. 이제 진짜 행복한 인생이 시작된 거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건물 앞을 걸으며 새로운 내일을 꿈꿨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만 바라보면서 말이에요.